안녕하세요. 내피셜 더퍼의 배구입니다. 17일에 있었던 2라운드 흥름전 기름집 흥국생명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 팀 간의 대결이니까 매우 팽팽한 접전이 예상이 됐습니다. 1라운드 때도 세트 스코어는 3대0이었지만 팽팽한 접전이 있었고요. 그런데 요번에도 3대0으로 흥국생명이 승리를 했습니다. 두리주아가 팡팡을 받았고요. 물론 1, 2세트에 기름집이 끈질긴 집념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긴 했으나 이번 시즌 흥국생명 대부분의 시합들에 비하면은 비교적 낙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3세트는 차이가 컸고요. 기록지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역시 경기가 잘 풀릴 때는 킴에 대한 의존도가 낮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많이 활용했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접전 상황, 듀스 상황, 막 어려운 상황, 핀치에 몰렸을 때는 킴에 올리는 토스도 많고 수비나 공격 면에서 킴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잘 풀려서 다른 선수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 그러다 보니 킴의 활약이 미미했습니다. 사실 V리그에서는 다른 한국 선수가 이 정도를 하면은 정말 잘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킴이니까 활약이 적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공률이 33%, 다른 한국 선수들에 비하면은 높지만 평소에 비하면은 활약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흥국생명이 참 잘했어요. 옐레나도 그렇고 레이나도 그렇고 두리주아도 뭐 그렇고. 근데 이제 기름집의 주요 공격수들 지표를 보면 여기에 실바가 성공률이 37.74, 38%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서연도 41% 매우 높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합을 볼 때 체감상 킴은 평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했고 실바랑 유서연 같은 경우 AU, 별명 AU인데 굉장히 시합을 본 입장으로서는 많이 부진했는데 왜 이렇게 성공률이 높은가 이렇게 의아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률이라는 거는 공격을 해가지고 득점이 났느냐 하는 거거든요. 공격을 시도해서 실바 같은 경우는 53번 시도해서 20번의 득점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득점이 안 났을 때 단순히 득점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블러킹을 당해서 역으로 이제 실점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웃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실점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네터치 같은 범실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득점은 많이 했지만 실점을 많이 한 경우가 그게 성공률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V리그에는 공격 효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효율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는 효율성, 뭐 비용 대비 효과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배구에선 그렇지 않고요. 순수하게 득점만 보지 않고 실점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점을 하면은 좀 마이너스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바 같은 경우는 10개의 득점을 했지만 공격 차단이 블러킹이거든요. 블러킹 당한 게 4개, 그 다음에 범실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6개의 실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로 따지면 14득점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성공률은 53분의 20에서 38%가 되지만 효율은 53에 실점한 거 6개를 빼면은 53분의 14가 돼서 26%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AU 공격 성공률이 41%로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은 떡블락을 5번을 당했어요. 득점 7에 실점 5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적으로는 2점밖에 못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17분의 2가 돼가지고 12%의 효율인 겁니다. 그게 까딱하면 마이너스 효율이 될 뻔했습니다. 이런 이제 공격수들의 요런 차이, 그거에 비하면은 킴 같은 경우는 범실이라든지 블러킹 차단된 게 없기 때문에 성공률과 효율이 같은 수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효율이 30% 이제 이상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이번에 2라운드 시합은 블러킹에 의해서 양팀 비교해보면은 리시브 효율 같은 경우도 오히려 흥국생명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다른 지표가 비슷비슷해요. 공격이라든지 뭐 수비라든지. 그런데 블러킹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시합 보셨으면 알고 계셨을 거예요. 13대 1이었습니다. 블러킹을 흥국생명은 13개를 잡았는데 기름집은 1개밖에 못 잡았어요. 원래는 지난 시즌까지 기름집은 다른 팀에 비해서 흥국과 만나면 강해지는 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됐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기름집이 많이 팀 전체가 정비가 안 되고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그래도 흥국생명을 상대로는 거의 뭐 한 50% 정도로 3번 이기고 3번 졌을 거야. 아마 뭐 그 비슷하게 될 정도로 승률이 높았는데 1위 팀인 흥국생명을 상대로 이번 시즌은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물론 1, 2라운드밖에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2위를 할 정도로 다른 팀에는 승률이 강한데 흥국생명을 만날 때만 유독 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즌에 흥국생명이 유독 약한 것과 그리고 이번 시합에서 블러킹을 많이 당한 점이 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게다가 흥국생명이 블러킹이 강한 팀이 아니에요. 블러킹 6위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기름집한테
블로킹 13개를 해가지고 5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블로킹이 약한 팀인데도 왜 이렇게 많이 당했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즌부터 주전 세타로 기용돼서 활약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이게 또 세타에 대해서 아쉬운 점에 대한 언급을 하는 영상을 올리면 조금 또 그 세타에 대해서 질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악플이라든지 인스타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진 마시고 시행착오고 다 점점 발전을 하니까요. 김지현이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주 주전급은 아니고 반주전 정도 했다가 올 시즌부터 도라에몽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1옵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갔다 온 다음에 기량이 많이 향상돼가지고 세트 1위예요. V리그 세트 1위예요. 근데 이번 시합에 세트 실패가 많아서 좀 2위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토스의 정확도라든지 운영면에서 우수하다고 이제 갤러들이 많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 들어서 그 코보컵 때부터도 그랬고 코북 때 상도 받았잖아요. 김지현의 그런 세트의 플레이 스타일은 비슷한 사람을 굳이 꼽자면 김다인 같은 스타일입니다. 저번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확률 배구를 추구합니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안전한 세트 그런 거를 선호해요. 김다인처럼 모험적이고 과감한 걸 안 합니다. 모험을 걸지 않아요. 김다인은 오히려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는 본인이 직접 공격을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허를 찔러서 역으로 패스 토스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과감한 플레이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김지호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석대로만 플레이를 합니다. 통상적인 플레이 위주로 항상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트 1위를 한 원동력이 될 수는 있는데 이번 흥국생명과의 시합은 흥국생명이 강팀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다 보니까 신중하고 안전하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도 그런 게 없지만 뭐 독창적인 플레이나 임기응변적인 플레이 이런 거를 더 줄이고 더 없애고 약속된 플레이를 철저하게 정석적으로 이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기름집은 공격수들의 타점이 낮아요. 공격 높이가 낮습니다. 실바도 낮아요. 실바가 높던데요? 그게 이게 경우가 나뉘는데 그 실바가 오픈 공격이라든지 혼전 상황에서 하이볼일 때는 타점이 높아요. 키가 일단 크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다리라든지 무릎을 조심스럽게 구부렸다가 피면은 점프가 높습니다. 오픈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지 급박하게 서둘러서 점프해야 되는 상황 있죠? 퀵 오픈이라든지 또는 이동 공격이라든지 이럴 때는 후다닥 뛰어가지고 빨리 점프를 해야 돼요. 급박하니까. 이럴 때는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 무릎이 성한 다리로만 점프를 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낮습니다. 강소희보다도 더 낮아요. 타점이. 그거는 이따가 주요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격수들의 높이 타점이 낮다 보니까 상대팀을 교란시켜서 빠른 플레이로 스파이크를 하면은 상대 블러킹을 피해가지고 딱 하는 거죠. 그런 공격에 능통한 사람들이 강소주하고 실바입니다. 뭐 엄청난 높이로 찍어 누른다기보다는 스피드하게 정확도를 살려서 그리고 실바는 그리고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럭 아웃을 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죠. 토스가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지원이 그걸 잘 하니까 실바라든지 강소주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2위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블로커들이나 수비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제 이게 양날이 검인 거죠. 높이가 낮기 때문에 만약에 블로커들이 그 공격 코스를 미리 알고 자리를 떠 있으면은 떡블락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타로 그냥 넘기지 않는 한은 세게 치면 떡블락을 당하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 블로커를 피해서 때리는 그런 코스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가정합니다. 이번에 그렇다면은 한국생명 측에서는 기름집 공격수들의 코스를 미리 예측하고 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흥국생명 블로커들이 알 수가 있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약속된 플레이를 너무 정석적으로 이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2라운드 이제 중반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1라운드 때랑은 달라요. 서로에 대한 분석이 다 돼 있다고요? 다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니까 블로커들이 상대 공격을 예측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플레이는 하나만 본다면 이거 있잖아요. 다른 용병들이 잘 안 쓰는 거를 이제 실바가 점핑 높이가 낮다 보니까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는 이동 전위 공격을 좀 해요. 덩치가 큰 다른 외국인 용병들은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요 재미가 짭짤했어요. 기름집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흥국생명이 완벽하게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딱 보면은 3명이 출발을 하긴 하는데 이럴 때 김지원 같은 경우는 정석대로 무조건 실바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허를 찔러서 양쪽에서 달려오는 한국인 공격수들에게 주면은 이게 성공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월드킴과 두리주와 둘 다 완벽하게 실바에게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잡고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떡블락이. 그런데 실바가 만약에 타점이 높았더라면 모르겠지만
낮았기 때문에 뭐 블로킹 위로 통과하거나 할 수는 없어서 타점이 매우 높으면은 각도를 내기가 쉬운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너무 각도를 낸다? 그러면 아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도를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각도를 좁혀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코스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약속된 플레이 위주로 정석적인 플레이를 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쉬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박미 위원도 언급을 시합 중간에 했는데요. 김지원의 토스가 소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뭐냐면은 토스의 길이 문제인데, 자, 1세트의 예를 몇 개를 들어드릴게요. 자, 강소주가,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지만 강소주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독특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차노스 감독의 표정도 일품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면팀장을 앞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면팀장의 블로킹 높이가 낮기 때문에 강소주에게 유리한 로테이션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다 줬어요. 확률상 김지현이 확률 배구를 추구하니까 그것까진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안테나가 안 보이죠. 너무 안쪽이라는 겁니다. 짧어. 길이가 짧아가지고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길이가 원래 좋게 주는 오픈이나 퀵오픈은, 그러니까 차노스의 얼굴 있는 정도의 쪽에 공이 요 높이로 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왔지만, 이런 식으로 오면은 거기서 때리면 면팀장이 뭐 이쯤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테나와 면팀장 사이로 이렇게 주거나, 뭐 대각선 쪽으로 두리주아를 피해서 이렇게 주는 게 용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짧았단 말이에요.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면팀장을 피해서 이쪽으로 주면은, 아까 비슷한 말이 나왔죠, 실바 얘기할 때. 그러면은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이 블러커를 피해가지고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대각 공격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걸려버리는 겁니다. 두리주아에게 이때 이제 걸렸거든요. 면팀장한테 걸렸나? 누구한테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두리주아한테 걸린 걸로, 1세트 때는 두리주아한테 걸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1세트인데 이번에는 강소주 얼굴이 좀 찌그러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저렇게 찌그러진 거는 짊어지고 때리는 거. 이 각도에서 보면은 좀 애매한데, 공에서 또 네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도 있고, 아까보다는 그래도 안테나 근처로 갔지만 그래도 너무 안쪽이에요. 여기서 옐레나 바깥쪽으로 때려버리면은 아웃이 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딱 수지킴에게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대각선 코스를 읽히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왜 김지현이 길게 안 주고 왜 이렇게 짧게 줬느냐? 길게 줬다가 너무 안테나 바깥으로 공이 나가버릴까봐, 토스 범실이 날까봐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공격수가 때리기가 더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준 겁니다. 너무 멀리 나갈까봐. 그래서 요 경우는 실바한테 준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요 각도상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잘 준 거예요. 안테나에 가깝게 잘 준 겁니다. 각도 때문에 좀 멀리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실바의 높이가 타점이 낮다 보니까 월드킴에게 걸리는 그 장면이고요. 이번에는 되게 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떡벌나게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저 정도에서 바깥으로 치면은 아웃이 나오는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또 실바인데 마찬가지인 상황. 실바도 이제 그러니까 타점이 높으면 상관없어요. 타점이 높으면은 오히려 너무 붙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기름집 공격수들은 타점이 낮기 때문에 지금도 두리주아한테 걸리는 상황. 그래서 요거는 2세트 9대8 상황인데, 요때 이제 또 막았는데, 지금 왼쪽 손목이 이제 부상이 있어서 좀 아픈 손목 아닙니까? 그거 잡고 나서 좀 통증이 와가지고 얼굴을 찡그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 감동을 받으신 갤러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흥국생명이 강팀이다 보니까 김지원이 범실을 우려해서 토스를 소심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공격할 수 있는 코스가 다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점,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코스를 다 예상해서 블로커들이, 특히 드리주아가 많은 블로킹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효율이 떨어진 겁니다. 흥국이 이제 뭐 물론 전력이 많이 평준화됐다고는 하지만, 흥국은 빈틈이 없거든요.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세타가 불안하다라고는 하지만 이원정이 흔들릴 때 김다솔이 들어간다든가, 김다솔이 흔들릴 때 이원정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그 보완이 된단 말입니다.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이제 수지킴이 불안하면 레이나가 들어간다든가, 뭐 공격이 필요할 때 레이나가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면팀장이 리시브가 흔들릴 때 박수현이 들어간다든가, 빈틈이 없어요. 그런 빈틈이 없는 팀을 상대할 때는 너무 정석대로 하고 통상적인 플레이로 하면은 그 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팀들은. 그러니까 강팀일수록, 그런 강팀을 상대할수록 세타의 과감한 결단과 모험적인 패턴으로 흥국생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타가 도라이 기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모험심이 좀 있어야 돼. 누구처럼? 이번에 흥국에 유일하게 승리한 세타인 염치기처럼. 염치기가 그때 어떤 플레이를 했습니까? 이제 5세트가 됐는데, 그 승부처, 절체절명의 순간인 5세트 막 듀스 이런 상황이 왔는데, 메가와티한테 계속 올렸잖아요. 메가와티 앞에 월드킴이 계속 막고 있었잖아요. 둘이 매치업이 됐습니다. 매치업이 됐는데, 5세트에는 또 월드킴의 방어력이 굉장히 상승하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전혀 개의치 않고 메가와트한테 계속 올려준다? 이거는 상도라이 아니면은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험을 해야만 이길 거라는 거를 염치기는 알아. 안 그러면은 그냥 월드킴의 클러치 능력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거거든요. 월드킴이 블러킹을 막는 쪽으로는 토스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흥국생명의 그런 허를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집 같은 경우도 과거에 부상 당하기 전에 이제 도라이몽이 있었을 때는 별명이 괜히 도라이몽이 아니거든요. 엄청 먼 롱토스를 쭉쭉 쏴주고 블로커들을 막 따돌리고 모험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챔피언 결정정도 3대0으로 이겨버리고 그랬던 이제 전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지원 같은 경우는 너무 통상적인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통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세트 중반쯤에 김지원을 도저히 계속 쓰지는 못하고 차노스 감독이 교체를 했는데 그 누구더라 타란툴란가 지금 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시아쿼터 세터를 투입할 줄 알았는데 이례적으로 이윤신이라는 이제 고3이죠 지금 고3의 신인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합을 포기한 줄 알았어요. 포기하고 대신 이윤신에게 경험을 좀 쌓게 해주자. 그래서 이윤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아시아쿼터 세타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얼만큼 잘하는지를 보고 다음에 세타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백업 세타도 우선순위를 이윤신과 그 아시아쿼터 중에 누구 한 명을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점수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경험 없는 고3 선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3세트 후반에 좀 점수차 많이 벌어지고 한 20점대 돼가지고 다시 김지원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수진 원포인트 서버 교체 카드도 넣고 하는 걸 보니까 포기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럼 그렇게 넣었지? 그래도 김지원으로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합에는 월드킴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원정 세타가 시합을 잘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드킴의 체력이 많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있을 시합에서 다음번이 아마 정관장하고 시합을 할 건데 거기에서 아낀 체력을 이용해서 또 서륙전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